제일 실은 심각한 네. 거는 이제 맞아요. 덴탈 이건 인펙션이에요. 감염이 있는 경우, 네. 실은 감염이 있어서 잇몸에 농양 고름이 있는 경우는 네. 대부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본인이 평상시에 입안에서 고름 나는 거 알고 있고 고름 맛 있잖아요. 뭔가 그 맞아요. 짭조름하면서 예. 되게 이제 안 좋은 그 나쁜 맞아요. 맛. 냄새도 나요. 딱 예, 냄새부터도 본인이 예. 알고 있는데 방치했던 그 농양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스물스물 올라와서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변으로 퍼지면서 심한 붓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아픈 통증이 발생을 해서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브루펜 같은 거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 이제 통증 조절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두근두근 하는 그런 맥박성, 맞아요. 심박이 박동성의 느껴지는 거죠. 이에서. 그런 세상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아니면 멀쩡했던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는 이런 경우에는 네. 세균에 의한 감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은 치과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중요한, 네. 이제 치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아 이거를 반복하시는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딱 잇몸이 봐도 이렇게 딱 여드름 나듯이 건드리면 톡 터질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미 부었다 가라앉았다 반복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니에도 이런 식으로 고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은 고름이 있는 경우는 실은 별로 안 아파요. 네. 안 아프니까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또 지내다가 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실은 응급실을 간다기보다는 치과를 빨리 가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받으시는 필요는 게 있다. 낫다. 네. 하지만 이런 감염, 만성 감염이 본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때는 극심한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름이 네. 잘 익었죠. 이렇게 잘 익을 정도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파도 가셔야 된다, 치과를. 그리고 또 하나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니. 어리다고 감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니를 이렇게 안 뽑고 방치를 하면 이쪽 부분에 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이 붓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명절 때 완전히 아픈 경우로 바뀌어버린다. 급성으로 바뀐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실은 이제 명절에 너무 붓거나 이게 심해지면 가시긴 하셔야죠. 맞아요. 가서 약 처방만 아마 주실 거예요. 치과 뭐 사랑니를 뺄 수는 없을 거고 응급실에서 이제 그건 이제 약을 처방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치과적으로 그러면 아니 치과인데 무슨 응급실을 갈 정도야라고 말을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력이다. 있어요. 생각보다 네.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머리에 뇌에 굉장히 가까이 맞아요.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치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 충치가 이렇게 단순히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신경을 예를 들어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게 돼요. 근데 이 뼈가 녹은 게 우리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치고 있지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실은 이 맨 바깥쪽의 뼈를 녹이게 되면 그때 이제 볼록하게 고름이 잇몸에 표출이 되는 거고 근데 맞아요. 이게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 국소적으로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주변의 세균들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몸은 근육층이 이렇게 싸고 있지만 네. 근막층을 타고 주변으로 확 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콧속 공간, 맥실러리 사이너스라는 하는 이 콧속 공간, 그렇죠. 눈 주변으로까지도 퍼지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볼이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주변으로 퍼진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어디죠? 이쪽 밑에.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목 주변이 붓고 이러면 여기 밑에 편도 있는데 림프구가 모이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극심한 통증이 오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면역세포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를 눌렀을 때 아프다 그러면 주변으로 뭔가 세균 감염이 퍼지고 있구나.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처방이나 어떤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잇몸 주변만 부은 건 괜찮다. 근데 여기 주변 볼이나 이 밑에가 부었다. 열이 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고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서 이건 치과 응급실에 꼭 안 가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치과 응급실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건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이 어딨냐, 네네네. 가까운 데가 있는지 안내 받으시고 구급차를 탈 정도는 아니니까 네. 가셔서 응급진료를 받으시고 네. 항생제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심각한 아, 상황인데 맞아요. 외상. 그리고 명절 때 요새는 스키장 가거나 놀러도 그쵸.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레포츠를 즐기다가 이제 음. 그런 외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네. 응급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바로 가요. 바로 가셔야 바로.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치과 응급실로 가기는 해야 돼요. 네. 그냥 응급실로 가서 메디칼 선생님들은 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쳐서 치아가 박혀 들어갔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가보는 게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 아유. 앞에 치아가 다 박혀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치아의 위치가 많이 변해 버렸죠. 아프니까 뭐 맞아요. 이런 거를 뭐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바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앤데 네.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송곳니도 지금 이제 아직 나고 있잖아요. 이 깨졌을 때 저 조각을 가져갈까요 말까요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챙겨야 됩니다. 네, 조각은 챙겨 오시면 예전에는 그냥 저기 그냥 레진으로 때우기도 했는데 뭐 요즘 많이 기술도 좋아지고 네. 저거 붙여서 다시 쓰시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은 이게 네. 부러질 때 이미 치수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얘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치수가 노출된 저 빨간색 지금 보면 지금 여기 피가 나오는 이 부분에 피가 나왔다는 게 치아 안에도 신경하고 혈관이 공급돼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치수강이라고 하는데 그 안이 이제 노출된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엄청 아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철물 예전에 씌워놨던 게 똑딱하고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요거는 그냥 잘 불편하지만 이게 만약에 살아있는 드셨다가 치아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하면 네. 아파서 안 되지만 네. 만약에 근데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크라운이 만약에 부러졌다 그러면 당장은 안 가도 당장 됩니다. 방송이 당장은. 있다거나 네. 당장 이제 뭐 스케줄이 있으면 뭐 응급실에 가면 해줄 수 있으려나? 네. 이게 되나요? 예전에 한번 저희 응급실에 있을 때 연예인분이 뭐가 깨져서 왔었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거 떨어져서 오시거나 맞아요. 근데 뭐 당장 공연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신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네. 보통은 치과 응급실에 가서 저게 깨진 네. 거 가져가셔도 그럼 나중에 명절 끝나고 가세요인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응급실 그렇습니다. 가서 괜히 오래 기다리시고 맞아요. 힘들게 예, 그럴 필요는 힘들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아가 약간 깨진 경우 이런 경우도 응급 상황은 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치아가 깨진 경우도 응급 상황이라고 환자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이지만 실은 통증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늦게 가셔도 상관은 없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제 치아의 외상을 당하는 유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저희가 이렇게 퉁 쳐가지고 멍이 들어도 실은 외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치아도 멍이 드는 걸 치아 진탕이라 그러고 약간 치아가 빠져나오는 부분 아니면 치아가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거 아니면 옆으로 삐져나간 거 아니면 치아가 박혀 들어간 거 박힌 거. 아니면 치아가 완전히 빠진 거 아니면 이제 치아가 놀래가지고 이제 신경이 약간 충혈된 거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심지어 치아 뼈채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아유. 치아 뿌리가 부러진 경우 아니면 이렇게 치수까지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러진 경우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실은 네. 팁을 알려드리려고 맞아요. 저희가 네. 준비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아까처럼 박혀 들어갔거나 뭔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거나 이러면 일단은 보세요. 피가 많이 나면은 실은 지혈을 시켜야 돼요. 막 맞아요. 꺼즈나 멸균된 그런 꺼즈 같은 거나 그런 깨끗한 걸로 피 나는 데를 꾹 눌러가지고 일단은 지혈을 시켜서 쳐다보는데 치아가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제 위치를 찾아줘서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하는 맞아요. 스플린트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치과 응급실은 이 일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위치를 벗어났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벗어났다 빨리 가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가 바깥쪽으로 아까 완전히 빠져나왔죠. 맞아요. 이런 경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아를 원래 위치로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져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맥시멈 몇 분까지 괜찮을까요? 네. 맥시멈은 1시간이고 실은 30분 이내에 꽂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이가 많았죠. 우유나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이건데 예전에 생리식염수를 구하기 어려웠을 때의 대체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차라리 우유가 나을까요? 우유가 훨씬 첫 우유가 번째고 낫나요? 원래는 약국에 네. 그 우리 몸의 그 농도랑 계속
제일 식염수. 비슷한 특별한 식염수 말고 더 비싼 용액을 원래 팔아요. 근데 약국들이 거의 구비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우유 생리식염수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치아 뿌리를 갖다가 만지작 하면 거기 좋지 뭐 않습니다. 묻었다 그래서 거길 막 알아서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제일 최악이 물티슈로 막 거기를 닦아주고, 닦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들이 죽습니다. 네, 그걸로 그건 인해서. 저희 치과에 와서 치과 의사들이 할 일이니까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담가만 수돗물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염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건조된 상태도 안 좋고 건조되는 거 제일 나빠요.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치근의 맞아. 정상적인 세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세포를 잘 살려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세포들이 네. 다 없어지기 전에 네. 깨끗하게 해서 넣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네. 그때 중요한 건 뭐다? 우유랑 생리식염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 하나. 아까 깨졌을 때 조각을 챙길까요 말까요 그랬잖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깨지거나 부러진 조각을 갖다가 정신이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맞아요. 다쳤으니까. 네. 하지만 웬만하면 챙기세요. 이렇게 잘 붙여서 붙여주는 티 경우도 안 있어요. 나게 네.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아에 뭐 5분의 1 이하거나 아주 조그맣게 부러진 거는 어차피 붙이기 어렵고 레진으로 떼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은데 저렇게 큰 조각, 치아의 절반 이상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뭐 정확하게 네. 이게 2등분으로 부러졌다. 네. 그러면 네. 챙겨보세요 일단. 네. 그리고 이렇게 부러진 경우는 대부분 뽀꼬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귀인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치아를 정출술 해가지고 보기 좋게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해서 살려드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